2009년 2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8번부터 이어갑니다. 자, 5마력의 전동기를 사용해서 지상 5m 그리고 용량이 400세제곱미터의 저수조에 물을 채우려고 할 때 펌프의 효율 70%, 여유계수 1.2라고 했죠. 몇 분에 물이 가득 차는지 구해봐라. 여기서 지금 5마력이라고 그랬죠. 1마력은 얼마입니까? 1마력은 746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오기로 했습니까? 1마력은 우리 집에서 7마리를 사육한다 이렇게 보자고 그랬죠. 저희 집에 말이 7마리가 있습니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거니까 요거를 일단은 킬로와트로 이걸 바꾸면 5 곱하기 746 한 뒤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해주면 이 전동기의 출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펌프형 전동기의 출력 구하는 공식, 자 요거를 이제 한번 써보면 요거죠. 초당으로 주어질 경우 뭐 둘 중에 하나 외우면 되고요. 요걸 여러분들 쓰시면 됩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Q는 양수량입니다. 그래서 초당 양수량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 용량이 주어지면 여기에 이 용량을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초당 양수량이 주어져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몇 분 후에 물을 가득 차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T분 후라고 하면 이 공식을 쓴다면 여기 Q에다가는 뭘 대입해야 됩니까? 400을 예를 들어서 T분 후다 그러면 이걸 초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60T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될 값을 T라고 한다면 이 값을 여기 Q에다 대입을 해야죠. 그리고 K는 여유계수고요. H는 높이 낙차니까 여기 5m를 써주면 되는 거죠. 이 공식에다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9,008 그대로 대입하고 효율 여기 0.7을 대입하고요. 여유계수 1.2 대입하고 그 다음에 높이 5를 대입하면 되는데 Q에다가 이 400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 T분 후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공식을 쓴다면 이걸 초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400을 60T로 나눈 값을 Q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60T분의 400을 써야 된다는 거, 이게 포인트죠. 그리고 높이, 효율 이렇게 계산한 값이 바로 이 값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5 곱하기 746의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킬로와트니까요. 이렇게 해줬고요. 자, 이 두 요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구합니까? 이제 T라고 하는 미지수를 구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T에 관해서 풀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풀어주게 되고요. 이 값을 계산하게 되니까 150.13분 몇 분이니까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9번 연가의 주 목적은 선로정수의 평형인데 그때의 효과를 적어봐라 그랬는데요. 자, 연가라고 하는 것은 송전선로의 길이를 3의 정수배 구간으로 나누어서 전선을 적당한 구간마다 이렇게 바꾸어 주는 거죠. 위치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A를 뭐 이렇게, 그 다음에 B를 이렇게, C를 이렇게 각각 3의, 왜냐하면 3상이니까요. 3의 정수배 구간으로 전체적으로 평형을 이루어 주는 거죠.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직렬 공진이 방지가 되고요. 이건 우리가 필기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죠. 자, 유도장애, 전자유도장애를 감소시키고 선로정수의 평형 이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선로정수의 평형 그랬기 때문에 뭐 직렬 공진 방지, 그다음에 유도장애 감소 이런 것들 두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차단기 트립 회로의 전원 방식의 일정으로 AC전을 정류해서 콘덴서에 충전시켜 두었다가 전원 정전 시 차단기 트립전으로 사용하는 방식, 이거 콘덴서가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콘덴서 트립 방식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직류전압 트립 방식, 부족전압 트립 방식, 그리고 콘덴서 트립 방식, 그 다음에 CT 트립 방식 이런 것들이 있죠. 전체적으로 이 제목과 함께 기억을 해두시고요. 11번 어떤 공장의 전기 설비로 역률이 0.8, 용량이 200kVA인 삼상 평형 유도부하가 사용되고 있다. 이 부하에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률을 0.95로 계산하고자 할 때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공식 매우 잘 나오죠. 뭡니까?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죠. 이건 개선 전의 역률 각이고요. 그거에 따른 탄젠트 값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 전에 역률, 그 다음에 개선 후에 역률 주어져 있고요. 이때의 P는 킬로와트, 즉 유효 전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200이라고 하는 피상 전력이 주어졌으니까 여기다 200을 넣으면 안 되죠. 200에다가 이 역률, 처음에 역률을 곱한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우리가 사인이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200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 P 대신에 200 곱하기 0.8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유효전력. 그리고 처음에 코사인이 0.8이니까요. 코사인분의 사인.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코사인분의 사인. 이걸 계산해서 해주면 되죠. 61.41kVA가 답이 되네요. 2번 전력용 콘덴서에 직렬 리액터를 설치할 때 그때 용량은 얼마를 설치해야 되는가. 이론적으로는 4%니까 0.04지만요 실제로 설치할 때라고 했기 때문에 이론상의 값이 아닌 실제 값 0.06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04kVA인데요. 이때 0.04 이론적은 0.04지만 이 6%를 곱하는 이유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사유는 주파수 변동이라든가 또는 경제성을 고려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에서는 실제 설치하는 값이니까요. 0.06을 곱해야죠. 그리고 이것도 그 이유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12번 그림은 1호사 계통의 절연 협조를 위한 각 기기의 절연 강도를 비교한 그림이다. 변압기, 선로애자, 개폐기 지지애자, 피래기 제한전압 이것이 속해 있는 부분이 그림에서 어느 곳인가, 즉 이 4개의 보기 중에서 여기에 적절히 선택하라 그랬죠. 이 수치까지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 요거 필기 시간에 많이 공부했었죠. 어떻게 외웠습니까? P변 부코네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절연 강도가 낮은 것이 피렉이고요. 가장 높은 것이 애자 이런 순서였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당연히 여기에서부터 사실 피렉이 그 다음에 주어진 거 P변 부코네니까요. P변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싱, 그 다음에 콘덴서, 그 다음에 애자 이런 것들이 오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러면 가장 낮은 곳 여기에선 피해기 제한전압이 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변압기가 와야 되는데 그 다음 두 개의 보기를 보니까 애자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것이 더 절연 강도가 높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당연히 선로 쪽이죠. 선로 쪽 애자가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1번에 올 값이 선로 애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폐기 지지 애자가 이거보다는 좀 낮은 강도여도 되겠죠. 선로 애자가 가장 더 절연 강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 순서를 기억하면 이 수치를 기억하지 않고도 주어진 보기에서 결정할 수가 있겠죠. 선로애자, 개폐기 지지애자, 그 다음에 변압기, 피래기 제한전압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13번 표와 같은 수용가가 ABC가 설비 용량이 있고요. 각각 수용률이 주어져 있네요. 이때의 수용가의 최대 전력 주어져 있고 부득률이 얼마냐 물었죠. 부득률은 우리가 최대 전력분의 즉 합성 최대 전력이 있죠. 여기에서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의 합이 되는 거죠. 최대 전력의 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지금 합성 최대 전력은 이 배전선로 최대 전력 600kW 주어져 있으니까요. 부모에다 600 대입하면 되고 여기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설비 용량을 다 쓰는 게 아니죠. 수용률이 있다는 것은 이 수용률을 곱한 값 여기에다가 0.7 여기도 0.6 이 값에도 0.6을 곱한 값을 이제 합이니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에는 400 곱하기 0.7 400 곱하기 0.6 500 곱하기 0.6을 더해주면 각 수용가의 최대 전력이 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이 배전선로 전체 합성 최대 전력 값인 600을 써주면 되는 거죠. 1.37이 되는데 여기 퍼센트 아닙니다. 그대로 비율로 해주시면 되고요. 1.37로 답을 해주시면 되죠. 14번 2차의 전격 전압이 105고 1차 측은 요런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 탭을 갖춘 변압기다 그 얘기죠. 일단 6600의 탭을 사용했을 때
2차 측에 무브와 2차 측이 97V였을 때 이것을 6600에서 6150으로 변경하면 2차 측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요거 탭을 가진 거. 자,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죠. 변압기가 지금 1차, 2차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 개의 탭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탭을 이렇게 높은 거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즉 낮게 해주면 2차 측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 요거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1차 측 탭 전압을 올리면 2차 측의 전압은 낮아진다. 반대로 동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6600을 610으로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낮춘 거죠. 낮춘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2차 측 전압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2차 측 전압 97V가 있죠. 97V가 있으니까 올리려면 이 비율에 관해서 올라가야 되니까 분모에 당연히 작은 값인 6150이 와야 되고요. 분자에는 6600이 오면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97 곱하기 6150분의 6600 이걸 계산해 보니까 104.1V가 나오죠.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15번 과도적인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서지 보호 장치 SPD죠.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적어봐라. 자, 요거 전형적인 암기 문제죠. 전압 스위치형, 그다음에 전압 제한형, 복합형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쓴다는 얘기죠. 요거 명칭들 이것은 사실상 이 내용들을 이 제목들을 암기해주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기억을 해두시고요. 16번 그림과 같은 무접점 논류 해도의 레더 다이그램의 미완성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완성해서 그리고요. 입출력 번지 할당은 여기 주어진 대로 하고 그린 램프 여기는 레드 램프죠. 그래서 입력 PB1을 01로 PB2는 02로 그 다음에 GL과 RL은 각각 30, 31 이렇게 주소 할당 릴레이는 40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먼저 논리식을 한번 써보면 여기 X가 출력이 되는데요. X가 어떻게 됩니까? AND로 이루어져 있죠. PB1과 X의 5하고 그래서 PB1과 X를 5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PB2의 NOT가 되는 거죠. 여기는 PB2의 NOT 요거를 한 것을 다시 AND를 해주니까요. 요거 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RL은 X가 되는 거고요. 또 GL은 여기 부정이니까 X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논리식을 적었고요. 이것을 여기 레더 다이그램으로 그려보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40번 요게 40이라는 얘기죠. X가 40이고 얘가 31 얘가 30이 되죠. 그리고 PB1이 얘가 01이고 얘는 02가 되죠. 얘가 40 이렇게 되니까 자 여기 보면 지금 01과 여기 40을 5 병렬로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결국 40이 출력으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40과 얘와 01과 병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점 찍어주고요. 여기에다가 X를 하나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병렬로 해서 여기 40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병렬 하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02죠. 02의 부정과 얘가 이것과 직렬로 연결되니까 이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레드 램프가 X로 출력이 되니까요.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죠. X가 4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40 적어주고 역시 출력 이렇게 해서 여기가 RL 적어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X바가 되네요. 그러면 요거에 부정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40 해놓고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GL 주소를 적어야 되네요. 여기 30이고요. 그럼 요거 대신에 여기는 31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점들 찍어야 되는 부분은 꼭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주어진 여기 논리식을 그대로 표현하게 된 거죠. 17번 CB의 1차 측에 지금 CT와 PT가 들어있는 특별 고압 수전 설비 결선도일 때 다음 질문에 답해봐라. 일반적인 우리 수변전 설비 결선도에서의 그 밑에 나오는 설명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 괄호 안을 채워라 그랬는데요. 수전 설비에서 LA의 공칭 방전 전류가 2500A면 이 경우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배전
배전선로에서의 그렇죠? 공식 망전 전류죠. 그러니까 22,900인 경우로 지금 돼 있고요. 그때의 전격 전압은 얼마입니까? 18kV가 되는 거죠. 229에서의 LA의 전격 전압입니다. 그리고 공식 망전 전류 5,000A 이때는 얼마입니까? 66kV 이하인 경우 요거 해당되고요. 66kV에 해당되는 전격 전압 LA 뭡니까? 바로 얘는 72kV가 되는 거죠. 이거는 필액이기 때문에 그때의 전격 전압 72가 됩니다. 차단기 아니니까 72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자, LA용 DS는 생략할 수 있고, 그리고 229용 LA에는 무엇과 무엇 부침령을 써야 됩니까? 이것이 디스커넥터 또는 아이졸레이터 부침령을 사용한다고 했죠. 자, 지중립선의 경우 229의 계통은 어떤 케이블을 사용합니까? CNCVW 수밀형이고요. 또 TR이 하나 더 붙죠. TR CNCVW 트리 억제형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차단기의 세 가지, 이거는 지금 특고압에 사용할 수 있는 CB 차단기죠. 진공 차단기, 공기 차단기, 가스 차단기. 이거 대기 차단기 하시면 안 되죠. 이건 공기 차단기가 됩니다. 가스 차단기 이렇게 세 가지 답해 주시면 되고, 자, MOF 뭡니까? PT와 CT가 하나로 들어있죠. 그래서 전력량계에 공급하는 거죠. 전력량계를 위해서 계기형 변압기, 변류기를 한 탱크 안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MOF 답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17번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